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. 학생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쉬는 동안 우리 학생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부족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채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거는 정말 중요하다 못해 너무너무 필수고, 지금 예비 고3들, 전 사실 예비 때거든요. 너는 이미 고3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 학생들한테 이 겨울방학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한다면은 진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가 많이 힘들어져요.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겨울을 하나의 도약점으로, 도약 시기로 생각하고 부족한 과목들 보충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과목도 또 강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워서 공부하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올해 유독, 그러니까 지난해죠. 불수능이라서 특히 국어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. 네. 또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국어 뭐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아니, 하도 언론에서 막 불수능이다, 뭐 킬러 문항이다 이래서 이제 국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올까 봐 좀 솔직히 걱정이 돼요. 근데 포기할 거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지레 겁먹지 말고 너무 어려운 문항들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들이대면서 거기에서 막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우선 기출 문제들을 좀 훑어보되 기출 속에서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본들 있거든요. 기본 개념들. 이런 거를 겨울방학 때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시간 관리하려고 하거든요. 국어를.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 관리는 나중에 여름방학 때쯤. 지금은 정말 한 지문, 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답이 뭘까? 내가 왜 틀렸을까? 이런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기출과 개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좀 포기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.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정말 국어가 막막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에 담겨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국어가 막막하다, 국어가 내 발목을 잡는다 이런 학생들은 와서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차근차근 서른 시간을 쌓아서 자기의 그런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?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과 그냥 막연히 달려가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좀 내가 어떤 대학에 가면 좋을까, 또 특히 어떤 학과가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과가 있고 또 그 학과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지도 다 나와요. 그걸 나중에 아이들이 면접 볼 때나 이렇게 뒤늦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이 학과에 가면 나한테 맞겠구나, 이런 과목은 재밌겠구나, 이런 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초안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그 자기소개서가 사실 되게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다가 자기의 강점을 담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자소서는 사실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한번 훑어보고 이 항목에다가 나의 생기부를 참고했을 때 나의 어떤 점을 넣었을 때 이게 강점이 될 것인지 미리 구상해 보는 건 괜찮아요. 근데 뭐 이거를 뭐 1년 동안 매달려서 매일 써보고 고치고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지만 지금 다소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좀 나를 되돌아보고 기록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 채워 넣어야 되겠다 계획도 하고 이런 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방학 동안에 이제 독서 기록을 좀 많이 챙겨 넣었으면 좋겠어요.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학과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전공이랑 관련된 전공 도서를 읽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는 이 전공 과목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책, 도서 목록들,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자기가 느끼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성장 발전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에도 많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을 때 일주일에 한 권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뭐 2주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서 좀 기록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. 방학 동안에 이렇게 논술을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나는 이거야 라고 정해서 거기에만 올인, 그 이외의 것은 버려.
이거는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근데 논술을 이제는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정시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가겠다. 근데 사실 논술 전형도 잘 살펴보면 내신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겨울방학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논술 전형에 올인이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어떤 학교에 그런 논술 어떤 유형으로 논술 문제를 이제 출제하고 있는지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가 진학하려는 학과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서치하는 시간 좀 알아보고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좋겠고요. 우선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계획이에요. 근데 그 계획이 그냥 두리뭉술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몇 시간 동안에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그 과목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몇 강부터 몇 강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 학생들이 시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도움이 될 건데요.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막 하루 이틀이 걸려요. 막 이틀 동안 막 계획만 세워요. 근데 나중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알게 되면 계획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세울 수 있고 또 그걸 이렇게 지워나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아마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얘들아, 너희는 예비 고3이 아니라 그냥 고3이야.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지? 막 겨울방학이 되면은 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의 겨울방학 시작은 사실 기말고사 마지막 날부터란다. 그러니까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막 지금 다그치고 있어요. 어쨌든 나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길게 가야 되잖아. 막 하루하루 쫓겨가면서 공부하지 말고 이 과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잖아. 이게 다 모여서 우리가 결국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를 격려하면서 좀 즐겁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어. 힘내. 알았지? 네,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